지금까지 2년 윤석열이 캠프 시절부터 3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윤석열한테 이 정도 직언을 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너 2년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사실 얘기.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후보한테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그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였다는 건 뭡니까? 명 씨가 스스로도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 당연히 화내죠. 근데 내가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판단이. 네. 국가에 대한 충심이 윤석열보다 훨씬 더한 거지. 명태균 씨가 내가 만나러 가려고 2번 시도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접견 신청을 했었었고 창원에 내가 진짜로 버스 타고 2번 내려갔거든요. 근데 한 번은 끝까지 다 갔고 한 번은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 사람이 접견 거부를 해서 제가 못하고 올라왔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접견을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이 나한테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 나 사실은 공익제보 가라고, 공익제보 하라고 그러려고 그런 거였는데, 예. 당신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 대선 얘기하려는 거 아니냐. 딱 이래요. 어.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명태균 씨가 이재명이는 절대 안 된다. 이재명이는 제2의 이회창이다. 이재명이가 뭐 될 확률은 뭐 50몇. 이회창? 그때 이회창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세는 유지하다가 결국 안 될 결국 거다. 안 된 사람으로. 그래서 이재명이가 될 확률은 뭐 56%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한참 그럴 때였어요. 사람들이 왜 안 되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간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그거를 물어보고 나한테 그 해법을 알아내려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는 절대 못 만난다. 이 취지로 나한테 접견을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했다는 거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윤석열이 써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개헌을 하고 2년 동안 2년 안에 이렇게 바꿔주면 너는 이제 영웅이 된다. 그거는 진짜 만약에 그대로만 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들키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영웅이 됐겠지. 그리고 명태균 씨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거는 정치 영향력이 줄 수 있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명 씨의 판단들을 보면. 그리고 명태균이 그 조언한 모든 정치는 반사체고 국민만이 발광체다. 이 말은 아주 기발한 거야. 그때 당시에 국면을 보면 사실은 너도 문재인의 반문재인의 반사체 아니냐 이거였거든. 근데 그 국면으로 들어갈 뻔했어. 너는 반문재인 그거 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네가 무슨 공정과 상식이야. 넌 반문재인일 뿐이지. 그렇게 하다가 뭐 국민의힘 되겠네 뭐 이런 거였거든. 그 프레임이 딱 맞았는데 그 프레임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거야. 그러면서 국민만이 발광체다. 그러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만. 그쵸? 멋있지.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는 멋있지. 몰라서 물어본 거잖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 멋있지. 똑똑한 김건희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 명태균이가 야, 국민이 발광체야. 니네는 반사체야. 이런 얘기를 명확히 해줘가지고 국민들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간다는 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취지를 사실 조언해 준 거거든요. 그 조언의 내용을 들어보면 진짜 주옥 같아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게 김정희인데 맨날 그렇게 조언을 요청했어요. 아침마다 요청하고 통화했다고 하죠. 톡으로도 물어보고. 근데 그 대답해 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이 사랑하게끔 좋아하게끔 국민들의 기분이 행복해지게끔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정치를 하지 왜 정치 안 했을까? 나 이 생각도 진짜 했어요. 그 초창기에. 마지막으로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문제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럽에서 2주 만에 그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쭉 이제 주로 갤럽을 따라가고 있는데 보수적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 여론조사 방식이 정통적이고 계속 해온 대로만 하니까 저는 요 한 군데만 쭉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맞든지 틀리든지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노릇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좀 경향성이 나타나네. 갤럽의 조사도 지금 국힘이 34%나 돼버렸어. 민주당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36%가 되고 민주당 떨어지고 국힘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요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지금 못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한 화를 민주당에 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뭘 못해서가 아니라 왜 윤석열 못 잡아? 왜 체포집행을 그렇게 엉터리를 해? 왜 하다가 말아? 공수처 왜 이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불만이 결국에는 화를 낼 대상은 민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것 뿐이고 또 하나는 그 심리학에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씩 작은 거라도 하나씩 성공해내는 그런 그 기쁨과 충만감을 느껴야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제 좀 믿음이 가고 좋아지게 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예를 우리들이, 들면 국민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컨대 윤석열을 탄핵하게 한 것까지 좋았어요. 12월 14일까지는.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게 뭐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네. 그다음에 뭐 한덕수 들어와가지고 그 깽판 쳐가지고 결국 한덕수 탄핵도 시키지. 그다음에 최상목이가 좀 들어가지고 그 2명만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저쪽 편만 들고 앉아 있지. 그러네. 하나하나 하는 건 마다마다 좀 전부 다 억지를 쓰고 있지. 근데 거기다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윤석열 체포하러 간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을 줬는데 결국은 체포도 못 하고 왔지. 그 뒤에 대안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것도 없다 그러지. 윤석열은 저렇게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데 이쪽에서는 대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으지.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된 게 없이 보이니까 예. 화가 나는 거고, 다만 이번 주 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이번 주 안에 윤석열 체포됩니다. 윤석열이가 체포가 되고 나면 그때는 또다시 민주당과 관련된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수처장도 그지 같아 누구도 바보 같아 이런 식으로 일한 게 마음에 화가 안 드니까 나는구나.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엉터리 같은 그런 여론조사가 진짜이냐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거 지푸라기 잡는 사람들이 와 이거 대단해 하면서 막 퍼뜨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쪽 진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진지하게 혹은 좀 더 뭔가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미쳐가지고 하나 잡았다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진중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기운이 사람들에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조사에서 보면 결집도가 확실히 있는 게 어디서 그래요. 느껴지냐면 결집도가 장내 정치 있네.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일 높습니다. 32%인데 2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김문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잘 됐어, 아주 잘 됐어. 8%, 김문수가 8%가 됐어요. 8%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는 김문수로 상징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구구 정치 예, 세력. 그러니까 이 응답도가 결집도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까 얘기한 그러네. 뭐 맞아요. 극우 집회 동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의 시작이 뭡니까? 여론조사 전화 오면 꼭 받으셔야 된다, 꼭 응답하셔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 누가 더 많이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사람이라도 이쪽에서 지금 훨씬 더 응답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게 김문수 지지도로 사실 나타나는 거죠. 지금 말씀에 이제 두 분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 내지는 중도층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 대한 실망감에다가 그런 이제 어떤 의구심 이런 게 항상 있는 거잖아요. 중도층의 경우에는 내가 뭐라고 답을 하는 게 혹시 이용당하나 뭐 항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치 세력에 뭐 이용당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논쟁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을 이 정치권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그런 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대한 어떤 그러한 뭐 동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을 의지를 표명하는 게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여론몰이를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뭐 내란죄를 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저를 포함해가지고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이 설명을 다 해주셨지만은 그게 일단은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얘기하니까 일단은 좀 볼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중도층 일부에서 일단은 좀 두고 볼게 하면서 여론조사에 소극적 응답하는 게 지금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도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시원하게 안 풀리니까 여론조사 상황에서는 여론조사의 응답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으로 좀 돌아선 게 있는 것 같고 지지를 막 철회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응답이 소극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야 국민의힘 이렇게 가서는 안 돼라고 하는 층은 상당히 소극적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하거나 응답을 안 하거나 응답에 그렇죠. 응답에 소극적인데 지금 너무 열심히 응답을 하는 층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지금 김문수 지지층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 사람들이 막 응답을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그렇지 들여다보면은 않아. 김문수 지지층이 올라가고 연령대를 들여다보면은 60대, 70대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요 착시를 같이 봐야지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다. 이거- 이것을 진짜로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저들도. 이건 다 신기루예요, 신기루. 그러니까 이게- 정신 사라져요. 이게 이런 거예요. 늦가을에 막 더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 더워지지 이제 여름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을 뒤에 겨울이라는 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렇지, 지금 마치 그렇지. 이 숫자가 그봐 더워지지 이제 여름 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게 김문수 1등 하라 그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땡큐, 김문수. 사실 김문수 1등 하면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 나갈 겁니다. 좀 상식적으로 조금 건전한 사람들은 하라 그래. 1등 하라 그래. 여기까지 최근의 정치본색이었고요. 노영희 변호사, 김한 한겨레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